자, 안녕하세요.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여승재 전문가의 골든타임 투자와 트레이딩. 오늘 주제는 세 줄로 해봤는데요. 시장 주도 업종은 나다. 업종 주도는 내가 한다. 계좌 수익은 추세 추종이다. 이렇게 세 줄로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시장 주도 업종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 시장에서 관심을 주셔야 하는 섹터. 그 부분은 친환경 자율주행차를 가장 강하게 많이 말씀을 드렸고 2차전지 좋은 시세 분출을 나타내었었고요. 근데 이제 6월달 들어서 시장의 주도 업종은 나다 라는 것이 표시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 싶고, 또 업종, 그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에서 그 업종을 주도는 또 내가 한다 하는 종목은 무엇인지, 또 그런 상승의 추세, 상방으로의 움직임 종목들을 계좌에 보유하고 계셔야 계좌 수익이 원활하게, 양호하게 가지고 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추세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이번 주 월요일 시황 영상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을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방향성은 세 가지다. 횡보, 상승, 하락. 상승을 하다가도 횡보하고 여기서 다시 상승으로 갈 거냐, 하락으로 갈 거냐.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하락을 멈추고 횡보하고 여기서 다시 상승을 할 거냐, 하락을 할 거냐. 이런 선택의 구간에서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것은 꼭 기억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번 옳은 선택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상승의 추세를 보이는 종목,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하고 찾아서 공략해야 된다. 그것이 추세 추종이죠. 그리고 상승의 추세가 유지되는 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리고 하반기를 주도할 것은 무엇이냐, 이런 영상을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올려드렸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하반기를 주도할 것은 무엇이냐 라는 부분을 올려드리면서, 자, 친환경 자율주행 차 유지가 된다. 그리고 친환경 자율주행차는 어디에서 돌아다니느냐? 스마트 시티에서 돌아다닌다.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친환경 자율주행차, 거기에 꼭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냐를 말씀드리면서 반도체는 꼭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금요일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빨리 알아가실 수 있게 잡아가시기 위해서는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제가 매주 월요일날 올려드리는 영상을 꾸준히 빼먹지 말고 보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도 덧붙여서 해드렸어요. 지난주,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에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제가 종합주가지수 차트 보여드리고 말미에 종목들 시세 흐름 체크까지 다 해드렸죠. 자, SK 하이닉스를 4월경서부터 제가 박스 횡보의 가격 구간을 보이고 있으니 하단 가격 구간에서는 여전히 매수의 관점 공략으로 보셔야 합니다 라고 무료 카톡방에서 수차례 언급을 해드렸고, 차트도 올려드렸고, 또 이번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아래로 갈 거냐, 위로 갈 거냐. 추세 추종 전문 여승재 전문가는 위로 갈 거로 본다 라는 말씀을 해드린 거예요.
그럼 반도체 업황, 반도체를 가지고 SK 하이닉스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보다 훨씬 이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훨씬 이전에 삼성전자 증시 폭락에 외국인 매도에도 살아있는 추세, 반도체 전망과 매수 가격 전략은 해서 3월 20일에 소개 영상을 올려드렸었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추세, 낯익은 표현이죠. 낯익은 표현입니다. 제가 NC소프트를 설명드릴 때도 상승의 추세대는 살아있다 라는 표현을 해드려서 좋은 가격 구간에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올려드리기도 했었거든요. 자, 제가 삼성전자 참 어떻게 보면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영상을 통해서. 이 월간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3월 20일 당시에 여기 보시면 많이 안 보셨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많이 보셨으면 굉장히 좋은 가격에서 삼성전자를 공략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월간 흐름에서 잠시 후에 삼성전자 차트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월간의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 자, 저 9만원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9만원이 아니죠. 6만원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답답하겠지만 참을 수밖에 없는 가격 구간에서 들어가신 거고, 지금 45,000원 이하 4만원 가격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 매수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가격까지 제가 제시를 해드렸어요. 하면서 반도체 가트너 2017년 반도체 조사 자료서부터 해가지고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가트너 반도체 시장 전망에 따른 주가의 변화. 2017년, 2018년, 2019년 반도체 성장률이 어떻게 되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C 땡땡 때문에 소비의 생산의 차질, 각 제조업에 뭐 자동차도 있을 것이고 여러 있잖아요. 제조업의 공장의 가동 중단, 생산의 차질, 소비의 위축으로 반도체를 좋지 못하게 볼 수 있겠지만 여성재 전문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C의 공포로 생산과 소비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있지만 재택근무라든지 원격 의료라든지 AI를 이용한 신약 개발이라든지 클라우드 기반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이런 요인들, 그러니까 새로운 소비의 새로운 수요가 나타날 수 있고 저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본다. 그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친환경 자율주행차, 4차 산업. 이게 3월 20일 날 말씀드린 거예요. 3월 20일. 이후로 정부에서 그 원격 의료 이런 부분들 얘기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 유비케어라든지 뭐 비트컴퓨터라든지 이런 종목들 참 잘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 AI, 재택근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이 변화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면서 삼성전자를 45,000원 이하 4만원 매수 가격을 제시를 해 드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반기 주도, 이 부분도 꾸준히 노리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잡을 수가 있다. 삼성전기 언급해 드렸고요. 통신주 언급해 드렸어요.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추세전환을 하려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씀 언급을 해 드렸거든요.
자, 해서 보시면 하이닉스 이번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까지는 박스 안에 갇혀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한 거잖아요. 위로 갈 것으로 본다. 방향의 전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방향의 전환. 오늘 나타났네요. 오늘. 수급도 굉장히 양호했죠. 수급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특히 기관은 한마음 한뜻으로 손 붙잡고 다 같이 매수를 했네요. 자, 그리고 주도 업종, 주도 종목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 전기전자 업종이 주도 업종으로 지금 등극을 다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사실 업종 상승으로만 보면 오늘 금융, 특히 증권이라든지 은행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죠. 은행은 8%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철강금속도 뭐 6%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철강금속, 은행, 보험, 뭐 금융, 이걸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장을, 코스피 전체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주도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왜? 전기전자가 안 가면 어렵습니다. 전기전자 비중이 33.63%예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금융업은 12.48%. 근데 금융업 안에는 보험도 들어있고 증권도 들어있고 은행도 들어있죠. 그 은행은 몇 프로예요? 은행은 0.44%예요. 종목이 몇 개 안 됩니다. 여기 표시도 되지 않는 은행업이 시장을 주도한다? 그건 잘못된 표현이죠. 금융업하고 서비스하고 화학하고 세 업종을 합쳐도 전기전자 업종 비중에 소폭 모자라요. 금융업, 운수장비, 의약품, 서비스를 합쳐야 비슷합니다. 한 2달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폭락에 삼성전자를 매우 많이 매수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2달 동안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마 한눈을 파신 분들이 꽤 되실 거예요. 안 움직이니까. 야, 대한민국 대표 기업 삼성전자 샀는데 움직이지를 않아. 시세 차익이 안 나와. 에이, 뭐지? 하고 버리고 다른 거 이상한 거 테마주 매수하셨던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삼성전자 가지고 데이 트레이딩 또는 뭐 스윙, 뭐 단기 그렇게 매매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삼성전자는 제가 셀트리온을 중장기 관점에서 보시라고 말씀드렸듯이 그쵸?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이제 55,000원 터치를 하는 가격 시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종목 모두 다 들고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가지고 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SK 하이닉스는 횡보 박스 구간 이후에 상승 쪽으로의 방향성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또 짧은 수익 구간에서 홀라당 매도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횡보 구간을 보이면서 계속 저항을 받았던 가격, 기술적인 저항을 받았던 가격은 어느 구간입니까? 85,000원 가격 구간이죠. 그 가격을 오늘 대량 거래량,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로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위로 넘어갔다. 그럼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85,000원은 이제 뭐예요? 지켜져야 하는 가격으로 바뀌어 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를 하단 가격에서 좋은 가격 구간에서 공략을 하신 분들이라면
85,000원 가격을 기준 잡고 홀딩에 가실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것이 되겠고요. 전기전자 업종 이외에 운수장비, 철강금속, 금융, 은행 이런 또 업종들도 강세를 보였는데 저는 그 안에서 운수장비, 특히 또 자율주행 관련된 ADAS 관련된 이런 종목들, 현대모비스라든지 만도라든지 이런 종목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통신주를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만 보셔서는 안 돼요. 이제는 경기 민감주 막 강하게 움직이면 상대적인 경기 방어주는 좀 약세를 보이잖아요. 그쵸? 내수주.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음식료잖아요. 음식료.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음식료 업종은 전기전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기 전에 이전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맞죠? 음식료업은 마이너스 1.12%예요. 올라간 만큼 거기에서 뭐죠? 차익 실현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그 안에서도 종목별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종목과 그렇지 못한 종목. 저는 대표적으로 샘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샘표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또 샘표 보유하신 분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샘표 식품이 나빠서가 아니고 주가의 상승 이유가 지속되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 미중 간의 갈등, 마찰 이런 부분으로 대두 가격 뭐 하락할 것이다 해서 뭐 사료주들이라든지 샘표 식품이 강세 흐름을 보였던 것인데 사실 대두 가격 하락하지 않았어요. 그 이전부터 약세 흐름 보이고 가격이 내려온 건 맞지만 최근 들어서의 대두 가격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무료 오픈 채팅방에서도 보여드렸어요. 대두 선물 차트를. 자, 대두 가격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밖에서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혹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대두 가격은 오히려 좀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샘표. 그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던 부분이 완화가 되어지면, 사그라들면 주가 조정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그리고 상장 주식 수가 샘표나 샘표식품 같은 경우에는 많지가 않아요. 이슈가 말라버리면 거래량이 완전히 쪼그라듭니다. 1 거래량이 뭐 만주도 안 돼요. 샘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비중 잘못 들어가신 분은 나중에 팔기도 어려워집니다.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 상승의 추세를 이탈시킬 때는 유의하셔야 된다. 경계하셔야 돼요. 조정 준다고 무턱대고 덥석 매수해버리면 굉장히 낭패를 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추세라는 것을 파악하고 끌고 가는 것도 다 나름대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것인데요. 추세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힘, 그 부분을 잘 파악하는 것이 키포인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 통신주를 이제 경기 방어주로만 보지 마시고 성장주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이런 통신주들을 언급해 드릴 때 가격이 22만원을 넘어간 상태가 아니었어요. 29일날 올려드렸는데 29만원 가격은 또 저항받는 가격, 단기 저항 가격이기도 했는데 그 가격을
휘리릭 넘겨놓고 있는 상황이죠. 또 주간 흐름으로 보셔도 네. 제가 이렇게 올려드린 거잖아요. 어때요? 그게 이거죠, 이거. 제가 29일날 2020년 상반기는 지나가고 다가오는 하반기를 주도할 것은 시장을 주도한다기보다는 앞으로 하반기에 내 계좌 수익을 조금 보탬이 되고 주도를 해줄 수 있는 통신주. 통신 해봐야 몇 종목 되지 않습니다. 전 통신 업종을 시장 주도 업종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예, 이 부분 잘 이해를 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22만원 가격을 돌파하는 조정의 추세를 마무리 지으려는 시점 다가왔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SK 하이닉스가 눌러주지 않고, 사실 여기서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올라가도 상관은 없는 시세 흐름인데 이대로 지금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고 해서 또 여기서 막 이렇게 미친 듯이 가느냐, 그런 거 아니죠. 네. 초입 국면에서 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로 보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고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LG U+ 같은 경우에는 먼저 조금 더 강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그쵸? 5월 달에 SK텔레콤보다 먼저 좀 강세를 보였고 살짝 쉬는 눌림목을 주고 지금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네, SK텔레콤과 LG U+ 두 종목을 다 가지고 가야 되느냐. 자, 그 부분은 우리 투자자분들의 현금 여유와 계좌 상황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앞서서 제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두 종목을 모두 다 가지고 가실 이유는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오픈 채팅방, 무료 오픈 카톡방에서도 또 중간중간 언급을 해드리고 시세 체크도 해드리고 있으니까는요. 자, 제 영상 더보기 누르시면 카톡방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입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전 시황, 또 종목들 시세 흐름 체크, 이런 부분들 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많은 관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으로도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종목들, 그리고 시황에 대한 의견, 시세 흐름 체크, 이런 부분들을 또 놓치지 않고 보시려면 또 알람 설정 해 놓으시면 더 좋으시겠죠? 자, 제가 드리는 의견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또한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